자, 제가 녹화를 진행 중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한번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하셔서 수험번호를 입력하실 때입니다. 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자, 위에 상단에 이렇게 내 PC의 문서 폴더에 ITQ 폴더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하단에다가 클릭하셔서 수험번호 하이픈 내 이름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디자인에 사용자 지정에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에 슬라이드 크기 클릭을 합니다. 슬라이드 클릭을 하면 표준, 여기 밑에 보시면 표준과 와이드 스크린이 있는데요. 그 하단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클릭을 하셔서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를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A4 용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A4 용지로 하라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시험장에서는 맞춤 확인으로 합니다. 맞춤 확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4 용지로 이제 얘가 일단 우리가 선택이 된 거죠. 이렇게요. 잠깐만요. 채팅에 이정희 선생님이셨군요. 네. 자, 이렇게 접속이 됐어요. 그래서 A4 용지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해야 될 게요. 이제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6장을 하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슬라이드를 여기 보시면 저희를 보면 총 개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1번 전체 구성 문제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실 게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60점짜리. 이게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를 지정하는 건데요. 슬라이드의 전체, 즉 선생님께서 여기 디자인 보시면 여기 디자인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자인을. 자,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은 전체 슬라이드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전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결정할 때,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A4 용지로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보기라는 메뉴를 먼저 누릅니다. 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스터 보기라는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크롤 바를 반드시 맨 위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마스터 슬라이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이걸 반드시 선택을 하세요. 물론 위에 마스터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하셔도 되는데 이걸 작성하게 되면 이제 좀 약간 다른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 위에서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 이걸 작성을 하실 때는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리시면 2번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2번 슬라이드 그죠? 문제에서 2번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작성을 하시는데요. 2번 슬라이드에 어느 곳을 보시는 거냐면 자, 이 부분, 이 위에 제목, 타이틀이 들어가는 이 도형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파일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한 것이 3번 슬라이드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자 4번 슬라이드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작업을 먼저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보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자 그때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 보면 제목 글꼴은 도둠에 40 포인트 흰색으로 하고 도형에는 선이 없게 만들래요. 도형에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얘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2번 슬라이드를 보고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이 도형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도형을 그릴 때는 하단에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그립니다. 지금 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형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에 삽입. 개체들은 모두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삽입에 도형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자, 도형 들어가셨나요?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본 도형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쯤에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되면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도형에 첫 기본 도형에 여기 보면 평행사변형이라고 가운데 있죠. 얘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해서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면 얘를 그려주시면 되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자 적당하게 선생님께서 저는 한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색상은 임의로 여기서 무슨 색을 해라 이런 게 없으면 다 그냥 임의로 흐리고 진하게 지정하시면 돼요. 자,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흑백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약간 흐린 색이면 흐린 색으로 하고 진한 색이면 진한 색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얘를 해놓고 자, 도형을 그렸을 때 위에 이렇게 도형 메뉴가 뜨죠. 이건 버전에 따라서 여기 메뉴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클릭을 하면 여기 도형 메뉴가 떠요. 그러면 하단에 항상 이런 게 있죠, 선생님. 여기 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작업을 항상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여기에 색깔을 고칠 때는 도형 채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선을 변경을 한다든가 굵기를 조절할 때는 여기서 하고, 도형의 그림자라든가 반사라든가 변형을 줄 때는 도형 효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만 잘 익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으니까 색을 채우는 건 다 이 채우기입니다. 채우기를 눌러서 자, 색상을 조금 흐린 걸로 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아까 여기서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도형에 선이 없대요, 돈이. 그쵸? 그러니까 이 도형에 대해서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 윤곽선 있죠?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도형이 선택됐는데 여기서 윤곽선을 없는 걸로 해라. 이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저도 윤곽선 없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자, 얘를 선택을 했어요. 윤곽선 없음. 자, 윤곽선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자, 왼쪽과 오른쪽 상단, 이 모서리 부분이 여기 잘렸어요, 선생님. 사각형인데, 그죠? 자, 얘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에, 자, 이 파워포인트는 똑같은 도형을 찾는 게 일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사각형은 사각형 그룹이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래요. 그러면 요거겠죠, 선생님. 그죠? 여기 보시면 얘는 한쪽 모서리가 잘렸고, 얘는 위쪽만 잘렸고, 얘는 아래쪽, 위쪽이 양쪽 모서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하고, 자, 그려봅니다. 이 선택을 하고, 얘를 보고 위에서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리면 안 되겠네요. 다시 이거 치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저 여기 마스터 여기 있는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색상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으네요.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도형 윤곽선 없다 그랬으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미 이렇게 하고 썸네일이 아까 윤곽선 없음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올릴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시험장에서 이 부분이 움직이는데 좀 떨린다. 그럼 그냥 클릭하고 방향키 있죠. 화살표키. 화살표기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밀 조절할 때 마우스가 시험장에서 막 떨려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막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방향키로, 화살표기로 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요 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죠? 글상자를 클릭하실 때 자, 화살표가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이런 모양 될 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얘가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맨 앞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글상자를 선택하고 글상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자, 보실게요, 선생님. 자, 마우스 우클릭, 이게 마우스 우클릭이 잘 안 된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이 정렬 부분에 여기에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얘가 맨 앞으로 옵니다. 자, 보실게요. 자, 클릭을 했어요. 근데 마우스 클릭하면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에 이번엔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자, 도형을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 자, 그 메뉴에서 정렬에 여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여 주거나, 그죠? 아니면 방향키로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면, 자, 볼게요, 선생님. 도둠에 40포인트에 흰색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글상자 자체가 선택이 됐다면, 홈에서 네, 여기다 도둠 씁니다. 자, 도둠, 도둠, 이렇게 도음이 아니고 도둠입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서 이 도둠체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 자, 선생님, 그런데, 테스트가 네. 안에 숨어버렸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그럴 예, 때는 도형을 좀 움직이셔야겠죠. 먼저. 위에 있는 도형을요. 이제 볼게요, 선생님. 예,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위에 올라가 있다면, 숨어 있다면, 예, 이 네, 도형을 움직이세요, 일단. 예, 예, 움직여야 밑에 예, 게 예, 예, 보이죠. 예, 나와 네. 있어. 그러면 걔를 경계선에서 선택하고, 그걸 예, 맨 앞으로 다시 합니다. 이 아, 글상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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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예. 표시에 갔어? 맨 네. 앞으로. 네네. 예, 예, 되시나요, 선생님? 네, 네. 이, 이, 그리고 다시 얘도 이제 그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도둠에 예, 40포인트 해라 그랬으니까 글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40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은 요 가운데 정렬을 하시는데요. 혹시 가운데 정렬에 이 글자가 도형의 글상자의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는, 밑이나 위를 내려왔을 때는 얘가 가운데 정렬, 수평으로 가운데 정렬이고요. 이 부분 누르시면 수직으로 이렇게 위쪽, 중간 쪽, 아래쪽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생님 위쪽으로 하면 글상자의 맨 위로 붙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를 가운데로 하면 중간으로 오고 아래쪽으로 하면 글상자나 도형이 아래쪽에 붙어요. 그래서 정가운데로 할 때는 이 부분으로.
자, 세로의 정렬을 선택을 할 때 여기서, 그 다음에 가로의 정렬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다 했어요. 그죠? 다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뭐를 했느냐면, 선생님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있었어요. 그죠? 페이지 번호부터 할게요. 자, 페이지 번호는 얘가 페이지 번호예요, 선생님. 이게 페이지 번호예요. 이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자, 얘는 서식을 어떻게 해라 그러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뭐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해라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삽입 누르시고요. 삽입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머리 텍스트 그룹에 여기 보면 삽입에 여기에 텍스트 그룹이 있어요. 네,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이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합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하나, 이걸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 하나. 요거 두 개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페이지 변호에서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오셔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요거를 해두십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이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는 얘가 나타나고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안 나타나요.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번호도 끝났어요. 페이지 번호도 끝났고, 요 그림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하단 누구는 내 PC의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로고 1을 가지고 오래요. 그냥 문제가 항상 여기 다르겠죠. 선생님 뭘 가져오라는지. 그죠? 그럼 가져와 볼게요. 자, 로고 1을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까 저장해 놨으니까. 자, 그림을 갖고 올 때는 그림도 개체입니다. 도형도 개체, 그 다음에 그림도 개체. 개체들은 다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 그룹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얘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자, 얘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는 여기가 밑으로 내리게 되면 내 디바이스에서라고 있을 거예요. 자, 버전이 높은 버전은요. 그 내 디바이스가 내 컴퓨터에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16 버전은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16 이상 버전은 여기를 눌렀을 때 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대로 문서 폴더에 IDQ 폴더 더블 클릭, 자, 픽처 폴더 더블 클릭 여기서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PC에 문서 폴더에 IDQ 폴더에 픽처 폴더에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그 작업한 우리 여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거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자, 이런 인터넷에 사람 없어요. 없죠, 선생님.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아무 그림이나 넣으시고요. 네, 예.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ITQ 그림 파일이라고 검색어란에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네들을 제공하는 블로그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픽처 폴더를, ITQ 폴더와 픽처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복사해 놓으신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정희 선생님께서는. 네네. 네. 그러면 이 로고 1을 한번 하래요. 요거 로고 1. 로고 1을 선택하고 삽입을 합니다. 처음에 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들어오면 얘를 배경을 빼래요. 문제를 보면요. 여기 보면 투명색으로 배경을, 회색 배경을 빼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림을 클릭하면 상단에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생기고,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메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에 대한 메뉴가 나오고 빈 곳에 클릭을 하면 그 메뉴가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림 도구 서식의 왼쪽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조정. 이 조정이라는 그룹에 이 색을 눌러보실게요. 색. 자, 조정의 그룹에 색을 누르게 되면 이 메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를게요. 색을 누르게 되면요. 제 컴퓨터가 느리네요. 자, 다시 한번 메뉴를 눌렀어요. 그러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 네, 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투명한 색 설정.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이 회색 부분, 배경을 뺄 곳에다가 갖다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배경이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이 밑에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크기 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요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크기 조절하고 얘랑 비슷하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저는 이때 이제 얘 작업이 다 끝났어요. 마스터 작업이. 마스터 작업이 다 끝나면 얘를 저는 나올 때 선생님들께서는 복사를 해주세요. 이 그림을. 여기 그림 선택돼 있죠? 자, 컨트롤 C 합니다. 컨트롤 C.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자, 마스터가 지금 여기 메뉴가 그림 도구가 선택이 됐다면 뭐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요거를 나올 때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 왜냐면 다른 메뉴가 선택돼 있다면 이게 나오는 메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올 때는 다 작업이 끝나면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하고 메뉴에 오른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가 있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누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엔터를 5번 누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누르면 6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2번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여기에 그림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글자 쓰는 곳은 선택이 되지만 이런 도형들은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작업한 것들은 여기 선택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 페이지 번호도 잘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작업하는 게 40점짜리라는 거예요. 500점 만점에서. 40점, 여기까지 작업을 잘 하셨다면 40점을 획득하신 거예요. 되셨겠죠? 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왜 복사를 하라 그랬느냐면, 지금 우리는 1번 슬라이드를 이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번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으래요. 근데 선생님 여기 1번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1번 슬라이드에, 자, 지금 이런 제목을 넣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글상자를 전체 드래그를 해서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로 지웁니다. 딜리트로 지우세요. 자, 딜리트로 지우고 그리고 컨트롤 V로 해주시면 3번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2번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한 그 부분을 잠시만요, 선생님. 네. 자, 위에서 잠시만요. 네. 자, 제가 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번 문제가 하단 로고에 이거 똑같은 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 마스터 작업한 거를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다시 별도로 작업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상단에다 갖다 놓고 크기 조절만 좀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번은 여기서는 안 풀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인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 똑같은 거 말고요.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X를 지울게요. 저장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은 돼 있지만 자, 그러면 얘는 내려놓고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스터 작업하는 문제를, 다른 문제를 한번 네,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느려가지고 저는 성격이 좀 약간 별 안 떠가지고 더블 클릭을 한 번 더 했더니 두 개가 떴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닫고요. 자, 파워포인트 실행할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하시고요. 자, 파워포인트 실행하시고 새 슬라이드, 자,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먼저 처음부터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자, 선택을 하면 위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저장할 위치를. 자, 스크롤바가 혹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여기 스크롤바를 맨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올려서 문서 폴더에 자, 오른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ITQ 폴더 더블 클릭, ITQ 폴더 찾으셔서, 그죠? 그리고 상단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문서의 ITQ 폴더인가. 그리고 밑에 수험번호 하이픈 내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험번호를 자,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1, 2, 3, 4, 5, 6, 7, 8로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하이픈 그다음에 내 이름 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이름은 저장이 잘 됐어요. 저장이 되고 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디자인에 들어갔죠. 디자인에 가서 용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디자인, 사용자 지정에 슬라이드 크기, 여기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 A4 용지, 그리고 확인해 줬습니다. 자, 확인하고 맞춤 확인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선택이 돼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 스크롤 바를 끝까지 위로 올려서 위에서부터 자, 마스터 슬라이드부터 셉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자, 물론 밑에 다른 곳에다 작업을 해도 좋은데요. 얘가 가장 선생님께서 두세 번 작업을 안 하셔도 가장 이게 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자, 작업을 하시는데 자, 뭐 어떤 걸 먼저 하셔도 돼요. 자, 페이지를 먼저 하셔도 되고 얘를 먼저 하셔도 되고 그립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자, 페이지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해서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을 반드시 선택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선택을 해줘서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슬라이드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적용을 합니다. 자, 모두 적용했고 자, 다음에는 위에 제목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제목 도형을 제가 이런 문제를 하나 여기 찍어놨어요, 선생님.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얘처럼 생긴 거예요. 그맨 밑에 있는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화살표인데, 블록 화살표인데, 얘처럼 생긴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들어가서 얘 화살표잖아요, 선생님. 그쵸? 근데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블록 화살표에 있겠죠. 블록 화살표에. 얘처럼 생긴 게 한쪽은 화살표가 한쪽은 얘가 좀 들어갔네요. 그쵸? 그럼 이거 같지 않으세요, 선생님? 자, 갈매기형 수장. 얘 같은데요. 자, 얘 같죠? 요걸 한번 해볼게요. 네, 얘를 선택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블럭 화살표에 갈매기형 수장을 선택하고,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얘는 어때요, 선생님? 좌우가 대칭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상단에 보면 이제 도형에 대한 메뉴가 뜨겠죠? 빈 곳에 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없어지고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떠요. 자, 이때 자, 오른쪽에 정렬이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 회전에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바뀌죠. 만약에 뒤집어야겠다 그러면 상하 대칭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좌우 대칭을 해서 왼쪽, 오른쪽을 바꿨습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똑같은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똑같죠? 자, 똑같고. 자, 색깔은 어떻다 그래서 임의의 색깔을 했으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자, 색깔은 도형 채우기에서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눌러서, 내가 비슷한, 얘는 색깔이 선생님 어때요? 이런 색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그죠? 왜냐면 흑백이니까.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 밝으면 밝은 거 정도로,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정도를 아무 색이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반드시 선없음을 하라 그랬어요. 선없음. 그죠? 그러니까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위에 이런 도형이 또 하나 들어갔네. 이것도 화살표 도형이네요. 자, 그럼 다시. 자, 삽입에, 도형에, 얘도 블록 화살표겠죠? 자,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죠. 얘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화살표를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다음에 얘도 색상이 좀 진하려면 진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반드시 손 없음을 한번 눌러주고요. 이 도형 윤곽선 없음. 왜냐면 여기서 이미 윤곽선을 아까 없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가 기본 로컬이 이제 뭘로 변했냐면 이제 윤곽선 없는 걸로 변해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앞에 있는 썸네일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 글상자, 뒤에 있는 글상자를 맨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클릭하고 만약에 마우스 우클릭이 잘 되면, 자, 잘 돼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맨 앞으로 가져오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되죠.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도둠에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거의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홈에 가서, 자, 글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저는 도둠이라고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에다 미음입니다. 도둠 엔터. 자, 그 다음에 40포인트 엔터. 가운데 정렬. 자, 얘가 정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되죠, 선생님. 이쪽에. 오른쪽에 세로 정렬 안 해도 되죠? 정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됐어요. 딱 맞게 됐네요. 자, 그런데 글자가 선생님 흰색이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흰색으로 하래요. 혹시 아까도 흰색이었나요? 자, 그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글자 색은 어떤 거예요? 여기 여기 가 있죠. 가. 얘가 글자 색이니까.
여기서 흰색 선택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림. 하단 로고. 이걸 하래요. 하단 로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삽입에 그림에, 자, 그림을 클릭을 하거나 버전이 높은 거는 내 디바이스에서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자, 항상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자, 여기서 얘는 로고 3을 넣으래요. 그러면 로고 1, 로고 2, 로고 3 얘죠. 로고 3. 얘를 눌러서 삽입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빼라 그랬으니까 그림 도구에서 상단에 그림 도구에서 조정해서 색으로 오라 그랬어요. 색.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해서 마우스를 배경을 클릭. 보라색 배경을 클릭. 크기 조절. 크기 조절. 크기 조절할 때 항상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서 자, 얘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너무 크죠? 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더 작아야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 해주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메뉴를 선택하고 마스터 닫기를 하고 나옵니다. 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제가 하나, 둘, 여기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을 하고,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자, 얘는 전체를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지우고, 컨트롤 V로 해서 얘를 위치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나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오른쪽 상단에 보통 위치예요. 크기 조절해서. 자, 여기까지 하면 마스터 작업이 끝났어요. 마스터 작업이 좀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별로 해보시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렇게 마스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화면을 조금 캡처를 할게요. 저희가 선생님 수업하는 것을 시청해서 수업한 거를 자료를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캡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다 됐고, 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1번 문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파일을 닫아놔서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출문제는 선생님 제가 아까 KBC 자격 사이트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에 기출문제가 올려져 있어요. 자료실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실 때 그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른 문제들도 이제 받으시면 돼요. 지금 올려드린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 5월 달에 시험 본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들 여기 배운 거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익히셔서 이제 빨리빨리 작성하시는 것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습해 두시면 얼마든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그냥 선생님 여기다가 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다 작성을 해볼게요. 자,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합니다. 1번 슬라이드에다 얘를 1번 문제라고 생각하고 1번 문제 요건 틀리지만 요건 틀리죠. 자, 요건 틀리지만 1번과 2번을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표지 디자인이에요. 자, 표지 디자인, 제가 아까 선생님 점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얘가 60점짜리나 되네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60점짜리예요. 그죠? 400점 만점에 60점이면 굉장히 커요. 그죠?
실수를 하나도 안 했다면 요것만 해도 60점을 이제 확보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번 슬라이드가 이제 작업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40점짜리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를 해봅니다. 자, 도형에다가 그림을 넣고 워드 아트를 잘 넣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도형은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삽입, O형, 그리고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게 세 번째네요. 세 번째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저도 삽입에 도형에 그리고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를 이쪽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요. 절반이 조금 안 갔죠?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하십니다. 그럼 도형이 그려졌는데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도형 1번 문제예요, 선생님. 이거 1번 문제. 도형에 그림을 채우래요. 그림은 내 PC에 문서 폴더에 IDQ 폴더에 픽처 폴더 항상 똑같으죠. 그리고 그림 3을 넣으래요. 그리고 투명도를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효과도 지정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도형에다가 그림을 넣을 때는 자, 얘를 상단에서 이 위에서 하게 되면요. 물론 여기서 그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도형에서 우리 채우기 할 때는 색깔로 채우거나 아니면 질감으로 채우거나 그림으로 채우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려면 다시 여기 문제가 뭐라 그러느냐면 투명도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투명도가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형에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고 있어요. 도형 서식을 눌러봅니다. 자, 도형 서식을 누르실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깡통이 있잖아요. 도형 채우기가 이 깡통이죠, 선생님. 그 똑같은 메뉴예요. 자, 깡통을 누르고 요거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똑같은 메뉴가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는 투명도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자, 도형 서식에서 깡통 채우기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얘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질감이 먼저 채워질 거예요. 여기 질감이 먼저 채워져요. 여기 보니까 파일이 있죠, 파일. 자, 여기가 이제 내 PC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림을. 여기 파일을 눌러줍니다. 파일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그림 파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 그림 파일이 열릴 거예요. 한 번 하면. 그랬더니 픽처 폴더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림 3을 넣으래요. 그러니까 그림 3을 선택하고 삽입을 합니다. 네, 삽입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보니까 투명도를 50%를 하래요. 그러면 밑에 투명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50하고 엔터 쳐주면 되겠죠. 여기를 50 엔터 해줬더니 투명도가 여기 선택이 됐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투명도가 여기 선이 없는 거 보여요. 그죠? 선이? 그러니까 이 위에서 윤곽선 없으면 얘 썸네일을 한번 눌러줘요. 이렇게. 어, 그리고 물론 이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지정한 게 없어요. 선을 갖다가 없애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조건을 잘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 얘를 하고 깡통에서 어, 그림 질감을 하고 파일에서 그림을 넣고 투명도를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효과를 넣으래요. 효과는 이 옆에 있는 얘가 효과예요. 효과. 요 반사 효과 나타나는 거 있죠? 이 효과입니다. 자, 효과 들어가 볼게요. 효과를 누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하래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5포인트를 하래요. 자, 크기. 여기다가 숫자 5 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5포인트. 됐죠? 여기 5포인트. 자, 이렇게.
그럼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세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드 아트를 넣으래요. 워드 아트. 워드 아트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2번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 번호예요, 선생님. 이걸 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 여기 있죠. 가라고 써 있는 거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하세요. 그냥 항상 요 맨 앞에 있는 걸로.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서식이 조금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가 그쵸? 그래서 효과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본으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기본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워터 리소스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월 리소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래요. 자, 제가 입력을 했어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로 하래요. 그럼 굴림의 굵게부터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놓고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요. 여기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글상자를 경계선에서 클릭해서 얘는 선택이 되어 있고 커서는 여기 없어요. 이렇게 놓고 그래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자, 홈에서 굴림에 여기 굴림 엔터 굴림을 하고 굵게 하래요. 굵게. 굵게는 가가가가 속성에 얘를 누르라는 거죠. 자, 얘를 눌러요. 근데 효과가 여기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하라는 게 없어요, 선생님. 이걸 빼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얘는 요것만 들어가 있어요. 딴 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반드시 빼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넣어줘야 돼요. 자, 됐죠? 자, 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얘를 자, 효과를 이렇게 주래요. 어떻게 주냐면 이제 변환이라는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반사 효과를 주래요. 자, 그러면 위에서 제가 워드아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워드아트를 선택을 하면 상단의 메뉴가 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항상 얘를 선택하면 이때 오른쪽에는 이건 도형 메뉴고 이거 도형 스타일이잖아요. 얘는 워드아트는 여기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시면 여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안 됐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반드시 워드아트는 이쪽 워드아트의 메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은 이쪽 메뉴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파악해 놓으셔야겠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놓고 자 얘가 텍스트 효과로 들어가서 변환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변환에서 아까 뭘 하라 그랬느냐면 기울기 위로를 하래요. 기울기 위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의 변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그렇게 생긴 모양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랬더니 여기서 얘인가요? 선생님 밑에 위로 기울기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위로 기울기 얘를 선택했어요. 이걸 선택하고 또 뭘 하라 그랬느냐면 반사 2분의 1 반사 터치를 하래요. 그러면 2분의 1 반사 터치 이것도 효과의 반사로 들어가면 되죠. 반사에서 근접 반사 이거는 2분의 1 반사 터치 얘네요. 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선택이 됐다면 이제 크기 조절만 다른 거 다 했잖아요. 위에도 했고 얘도 했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가로에 있는 거 이건 뭐냐? 네, 이거는 선생님 기울기 위로 2020 문제고요. 이거 2016 문제예요. 이거 똑같은 건데 2016에서는 이 메뉴를 찾으라는 거고 2021 문제에서는
요 메뉴로 변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크기 조절을 하는데요. 자, 얘가 요 위치에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위치를 얼추 맞춰 놓고, 자, 드래그해서 크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너무 많이 크네요. 다시 이 정도 왔나요? 자,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네, 여기 조금 더 가야겠네요. 한 요 정도. 이게, 자, 리소스 있는 데가 요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걸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에 시간 너무 뺏기면 안 되고요. 위치는 적당하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정밀하게 잘 맞추시고 웬만큼 됐다면 이 조건만 잘 하셨다면 대충 마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갑니다. 왜냐면 작업량이 너무 많아요. 도용해야 될 게.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100점, 100점이 되는 거예요. 400점 만점에 100점. 이거 충분히 연습해서 100점 따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녹화를 중지를 하고